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집안에 있으면 왜 가정이 망하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한 줄밖에 안 되는 글이지만 사실 이 안에 담긴 뜻이 너무나 사실 심각하고 어렵거든요. 온 신경이 거기에 쓰여 있어서 가족들이 잘 될 수 없다는 건가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가볍게 쓰셨는데요. 이 말이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코올 중독 환자 또는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하는 악성 나르시스트들 또는 경계성 인격장애,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 또는 피해 망상증에 빠져 있어서 계속 자기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이게 망상증 환자들, 의처증 환자들, 의부증 환자들 이런 경우는 정말 가정이 다 박살이 납니다. 많은 정신질환이 있지만은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박살나지 않아요. 그다음 우울증, 뭐 우울증도 심각하긴 합니다만 뭐 뭐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가정이 다 파탄 나진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뭐랄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그다음에 피해 망상증 환자들, 그다음 반사회서 인격 장애, 자기애서 인격 장애, 특히 나르시스트라고 말하죠.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또는 뭐랄까 아주 그 심각한 정신 박야 이런 상태의 환자가 집안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가정은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온 가족들이 그 환자 한 명에게 거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치면서 모든 에너지와 정성과 생각과 이걸 다 그 한 사람한테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다른 온 가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정도 열정과 정성과 시간과 비용이면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최고로 성장할 수 있을 그 엄청난 에너지를 환자 한 명한테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없어요. 정말 환자가 사망할 때까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물론 아닌 경우 정말 하늘이 보호하사 특별한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왜냐면은 알코올 중독이나 기타 나르시스트 뭐 반사회성 인격 장애 뭐 피해 망상증, 의처증, 우부증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고 통제를 할 만한 어떤 국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 개인의 문제다 해서 가정의 문제다 해서 가정에다 다 맡겨버렸거든요.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개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거든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치매 있죠. 치매는 지금 국가가 한 수년 전인지 한 10여 년 전인지부터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건 개인이 감당 못한다. 그래서 의료보험 뭐 치매 간병인 제도 뭐 이런 거 다 국가가 다 지원해가지고 치매 환자를 관리를 해주고 돌봐줘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숨쉬고 살 수 있게 됐고 가족들이 각자 자기의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치매는 그래서 이제는 옛날과 달라요. 근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 다음에 자기애서 인격 장애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사실은 이게 자기애서 인격 장애 제일 심각해요. 그 다음에 반사회서 인격 장애, 그다음 피해 망상증,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으로 가정이 다 파탄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전혀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완전히 그냥 방치해버린 상태예요. 그냥 옛날에 치매 환자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은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치매 환자들은 기껏해야 길을 잃어버리고 돌아다니거나 벽에 똥칠하는 게 전부였지만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아니 알코올 중독, 자기애서 인격 장애, 그다음 반사에서 인격 장애 이런 거는 각종 사건 사고를 계속 일으키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살인 사건도 벌어진 것도 흔한 거고요. 근데 또 오히려 나라에서는 방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술은 알코올 중독은요. 술은요. 알코올 중독자에 의해서 주류세가 들어옵니다. 국가에게.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주류세가 왕창 들어오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치매 환자는 주류세가 들어오나요? 무슨 세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한사회성 인격장애 무슨 세금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인한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국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구속시키잖아요. 근데 자기애성 인격 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형사 사건으로 안 넘어가게 아주 교묘하게 가정을 다 파탄나고 주변 사람들을 자살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무서운 정신질환이거든요. 자기애성 인격 장애 나르시스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은혜 사건이 그런 경우예요. 이은혜 사건이 처음에는 형사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법적인 처벌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당연한 뭐 상식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은혜가 구속됐냐고요? 방송국에서 계속 방송 때리고 여론이 다 들고 일어나서 저 여자 심각하다 저거 살인이다 막 하니까 여론이 들고 일어나니까 법조계에서 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구속시킨 거지 형사사건으로 몰아서 구속시킨 거지 만약 방송에서 여론이 몰랐다면은 이거 형사사건 아니에요 그냥 자살사건이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에 의한 가스라이팅을 범죄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은혜 사건은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고유정 사건은 본인이 직접 살인을 하고 다 시체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형사사건이고요. 이은혜 사건은 형사사건이 원래 아니에요. 원칙으로 따지면은. 기존의 원칙으로 따지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만큼 알코올 중독도 방치 상태고 나르시스트에 의한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것도 다 방치 상태입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각자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만큼 나라가 특히 판검사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무관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무관심하다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돈이 되질 않거든요. 그런 거 별 관심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헬 조선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고 각자 도생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라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믿지 못한다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는 그 정부 안에 특히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게 너무나 강력해서 제가 좀 글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